지금 하려고. 얘들아 잘 자라. 네. 좋은 꿈 꿔라. 그냥 탕탕나라로 가요. 상상나라로? 꿈나라로? 그래. 좋은, 네. 좋은 꿈 꾸고. 그럼 여기 6번째인데 6번째야. 맞아 6번부터야. 자 읽을게. 제발 이거. 현이 그렇게 자게 저쪽으로 머리 안 돌리고 이쪽으로 자게? 그래. 그럼 눈 감. 화장실에서 좀 잘. 이따 갈 거예요. 읽어? 읽어? 아. 넘어지면 왜 피가 날까? 어어어. 아, 피다. 여기저기 살갗이 까지고 피가 나. 피는 왜 나는 걸까? 피는 핏줄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살갗이 까지고, 살갗이 까지면 그 안에 있던 핏줄이 터지고, 핏줄이 터지면 핏줄 따라 흐르던 피가 나오는 거야. 아이고 아프겠다. 피는 어떻게 온몸 구석구석을 돌까? 그건 바로 콩닥 콩닥 심장 덕분이야. 심장이 콩 하고 오므라들면서 피를 밀어내면 피는 쭉 뿜어져 나가. 뿜어져 나간 피는 핏줄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 뻗어나가지. 콩 오므라들었던 심장이 닥 하고 늘어나면 온몸 구석구석 뻗어나간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 피는 심장 덕분에 온몸을 돌고 또 돌지. 심장에서부터 머리끝, 발끝까지. 아이고 심장, 바쁘다 바빠. 피는 온 몸을 돌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날라다 줘. 먼저 산소.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 속에 있던 산소가 허파로 들어와. 피는 이 산소를 받아서 온몸으로 부지런히 실어 나르지. 그 다음은 영양소. 우리가 음식을 냠냠 씹어 꿀꺽 삼키면 이 음식은 몸속에서 아주 작은 영양소 알갱이로 바뀌지. 피는 이 영양소도 온몸 구석구석 실어 날라. 우리 몸은 피가 날라다주는 산소랑 영양소를 받아서 으라차차 기운을 낼 수 있어. 아 근데 웃기잖아. 길 밟고 넘어지잖아. 그래? 힘내서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는 거야. 그러네. 으악! 아, 피다. 아주 큰 상처만 아니라면 피가 좀 난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 피는 저절로 멈추거든. 피는 몸 안에서 물처럼 흐르지만 몸 밖으로 나오면 끈적끈적해졌다 꾸덕꾸덕 굳어버려. 와, 피딱지가 생겼다. 피딱지는 피가 굳어서 된 덮개야. 터진 핏줄도 살갗도 다 덮어주지. 피딱지 덕분에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도 더 이상 몸 밖으로 나오지 않아. 피딱지가 덮여있는 동안 그 아래에선 새살이 돋아. 새살이 잘 돋아서 덮개가 필요 없어지면 짠! 피딱지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지. 피가 나면 무섭지. 눈물이 좀 날지도 몰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주 큰 상처만 아니라면 피딱지가 덮였다 새살이 돋을 테니까. 벌써 끝났어? 응? 너무 빨라. 구석구석 털과 주름과 점. 동글동글 까만 구멍, 콧구멍이야. 콧구멍을 벌름벌름 크게 벌리면 삐죽삐죽 코털이 보일락 말락. 코털은 동글동글 콧구멍 안에 숨어있는 털이야. 이번에는 눈에 띄는 털을 찾아볼까? 옆으로 나란히 나는 눈썹. 아래로 길게 나는 머리털.
눈 위로 아래로 촘촘히 나는 속눈썹. 그리고 보송보송 온몸에 나는 솜털. 이름은 달라도 모두 털이야. 그런데 보송보송 솜털은 왜 나는 거냐고? 솜털은 살갗을 보호하고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줘. 추워지면 털이 바짝 서면서 털 사이에 공기가 모여요. 더워지면 털이 누우면서 공기가 흩어져요. 머리털도 몸을 보호하는 건 마찬가지. 햇볕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고 바람도 막아줘. 머리털은 외부의 충격도 흡수해줘. 또 머리털로 한껏 멋을 낼 수도 있지. 나에게 머리털이 있었으면. 다른 털들은 또 어떻고? 코털과 귀털은 더러운 병균이나 먼지, 벌레 따위가 코 속이나 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지. 눈썹은 빗방울이나 땀방울이 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속눈썹은 벌레가 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줘. 이마에는 굵은 선들이 구불텅, 눈 옆에는 가는 선들이 자글자글. 와, 할머니 얼굴에는 주름이 참 많다. 화가 난 사자처럼 어흥 얼굴을 찡그리면 눈과 눈 사이에 굵은 선들이 움푹움푹. 어때? 주름이 생겼지? 주름은 살갗이 늘어나는 곳에도 있어. 손가락 마디와 팔꿈치, 무릎에 있는 주름을 봐. 빨대에 있는 주름처럼 쭈글쭈글하지? 주름이 있어서 팔과 다리를 쉽게 구부릴 수 있어. 주름이 없다면 살갗이 당겨서 뻣뻣하게 움직여야 할걸? 주름은 또 어디에 있을까? 그래,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있어. 동글동글 물결 무늬도 있고 길쭉길쭉 줄무늬도 있지. 동글동글 물결 무늬는 고유한 무늬. 손가락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 이 무늬 덕분에 미끄러운 컵도 잘 잡을 수 있어. 동글동글 물결 무늬는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아. 그래서 이걸 보고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입술은 또 어떻고? 밥 먹을 때는 오물오물, 화가 날 때는 삐죽삐죽, 하품을 할 때는 쩍. 주름이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 입술 위 동글동글 까만 점 하나. 몸에는 털과 주름만 있는 게 아니야. 작지만 특별한 점도 있다고. 오돌토돌 파달 만한 점, 매끈매끈 깨알 만한 점. 점은 생김새가 가지가지야. 이 점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금방 알아봐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점, 자라면서 생긴 점, 상처가 굳어져서 생긴 점. 점은 생기는 이유도 가지가지란다. 그런데 눈 밑에 깨알 같은 점이 많다고? 그건 죽은 깨야. 햇빛을 오랫동안 쬐면 죽은 깨가 더 진해지기도 하지. 새까만 머리털과 굵고 가는 주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야. 동글동글 까만 점과 깨알 같은 죽은 깨, 사람마다 다른 특별한 것들이야. 우리 모두 소중한 우리 몸의 일부분이야. 이 소리 들려?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 무엇하는 걸까? 노래를 부르고 있어. 노래를 부르면 허파 속에 있던 공기가 목의 성대를 지나 입 밖으로 나가. 이때 성대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야.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 노래를 부르는 걸까? 아니, 하품하는 거야. 졸리거나 피곤할 때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는 하품을 해. 몸에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도록 숨을 들이마시는 거야.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하지. 애취, 꼭, 딸꾹, 딸꾹, 딸꾹. 이 소리 들려? 이 소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와. 말하거나 노래하지 않을 때도 우리 몸은 늘 이렇게 시끄럽지. 이 소리들은 왜 나오는 걸까? 코 속에 먼지가 들어오면 저절로 애취. 재채기는 코 속으로 먼지나 꽃가루 따위가 들어왔다는 신호야. 먼지나 꽃가루가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재채기를 해서 내보내지. 우걱우걱 먹다 보니 끄. 트림 소리는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었을 때 나오는 소리야.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같이 삼킨 공기가 다시 입 밖으로 나오는 거야. 딸꾹 딸꾹 딸꾹. 딸꾹질은 허파 아래쪽에 있는 횡격막이 갑자기 공기를 위쪽으로 밀어 올릴 때 나는 소리야. 어떻게 해야 딸꾹질이 멈출까? 딸꾹. 코를 잡고 물을 마셔볼까? 딸꾹. 누가 좀 놀라게 해줄래? 딸꾹. 딸꾹질이 드디어 멈췄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지.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릴까? 쿵, 쿵, 쿵. 이 소리 들려? 왼쪽 가슴에 귀를 대고 들어봐.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 가만히 있으면 심장 소리도 가만 쿵쿵쿵. 다다다 달리기 하면 심장 소리도 급하게 쿵쿵쿵 쿵쿵쿵 쿵쿵쿵. 심장은 쉬지 않고 쿵쿵 뛰며 온몸으로 피를 보내줘. 꼬르륵 꼬르륵. 이 소리 들려? 배고플 때 꼬르륵. 위장이 비었다는 신호야. 밥 잘 먹고 나서도 꼬르륵. 냠냠 먹은 음식이 구불구불 장에서 소화되고 있다는 신호야. 배꼽 근처에 귀를 대고 들어봐. 꼬르륵 소리 들려? 뿡. 이 소리 들려? 볼록볼록 엉덩이, 똥 나오는 곳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같이 삼킨 공기와 음식이 소화될 때 생긴 가스 따위가 나오는 소리야. 터진다 터져. 천둥방귀 뿡. 쓰리 슬쩍 새는 도둑방귀 피쉬. 나온다 나와 자꾸만 방귀 뿡뿡뿡뿡뿡. 방귀 소리는 제각각이야.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 우리 몸이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소리야.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그치지 않아. 파릇파릇 봄산. 간밤에 촉촉이 봄비가 내렸어요. 앞산이 아주 맑아 보여요. 파릇파릇 연두빛이 산뜻해요. 엄마, 우리 산에 가요. 그래, 그럴까? 봄산으로 소풍 갈까? 산에는 노란 생강나무 꽃이랑 분홍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어요. 아, 차가워. 물속에 손을 넣었다가 깜짝 놀라요. 골짜물은 아직 얼음물 같아요. 그럼 이걸로 나뭇가지를 주워 살살 저어 보아요. 나뭇가지로 젓다가 희한한 걸 봤어요. 투명한 순대 모양의 작은 점들이 있어요. 도롱뇽 알이야. 한번 꺼내볼까? 엄마가 손을 모아 조심스레 떠올려요. 가만히 만져보니 젤리처럼 몽글몽글해요. 그런데 도롱뇽은 어디 있지? 도롱뇽은 알은 물에 낳지만 땅에서 살아요. 또 낮에는 꼭꼭 숨어 있고 밤에 잘 돌아다니지요. 골짜물 가장자리에 동글동글 또 다른 알들이 모여 있어요.
개구리알이에요. 개구리알도 젤리 같은 것에 쌓여 있어요. 우와, 이 많은 게 다 개구리가 되면 물속이 바글바글 하겠는걸? 하지만 그럴 염려는 없어요. 개구리가 되기 전에 다른 동물들한테 많이 잡아먹히거든요. 찰방찰방 물속에서 뭔가 움직여요. 재빨리 달아나는 건 무엇일까요? 버들치예요. 버들치는 아주 맑은 물에만 살아요. 그래서 버들치가 사는 물은 그냥 마셔도 된대요. 골짜물에서 한참 놀았더니 으슬으슬 추워요. 양지바른 산 기슭에서 햇볕을 쬐어요. 나무 아래 노란 양지꽃도 얼굴을 비중 내밀고 해바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발쯤 옆에 연보랏빛 제비꽃도 있어요. 작은 들꽃은 처음엔 눈에 잘 안 띄어도 한번 찾기 시작하면 자꾸자꾸 보여요. 고사리가 있네. 엄마가 아기 주먹처럼 생긴 고사리에 고사리 새순을 찾았어요. 꺾어가서 저녁 반찬하자. 고사리 새순은 삶아서 무쳐 먹어요. 하나, 둘, 셋, 넷, 5줄기 꺾었을 때 분명히 봤어요. 빨간 콩알 하나 반짝이는 걸. 어디로 갔지? 쌓인 낙엽을 들춰보아요. 하지만 빨간 콩알은 보이지 않아요. 낙엽을 들춰보다 오래된 둥치 옆에서 도토리를 찾았어요. 자세히 보니 뿌리가 나와 땅속으로 뻗었어요. 연두빛 새싹도 돋았고요. 지난 가을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고 숨겨두었다가 잊어버린 걸 거예요. 엄마는 벌써 고사리 새순을 한 자루나 꺾었어요. 엄마, 빨간 콩알을 못 찾았어요. 빨간 콩알? 네, 반짝이기도 했는걸요. 그래? 그게 뭘까? 다음에 찾고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진달래꽃 한 송이를 입에 넣어 주어요. 달짝지근한 꽃향기가 입안에 맴돌아요. 딱딱딱딱 따다다다다다다. 산을 내려오는데 망치 소리가 들려와요. 저기 오색 딱따구리예요. 단단한 부리로 나무를 쪼고 있어요. 오색 딱따구리는 나무 껍질에 구멍을 내어 그 속에 있는 애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 썩은 나무에 큰 구멍을 뚫어 둥지를 틀기도 하지요. 오색 딱따구리 소리를 뒤로하고 산을 내려와요. 집에 돌아와 고사리 새순을 다듬는데 빨간 콩알이 나왔어요. 무당벌레구나. 칠성 무당벌레. 까만 점이 7개라서 칠성 무당벌레래요. 칠성 무당벌레가 죽은 척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있어요. 창밖에 내놓으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칠성 무당벌레는 창밖에서도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빨간 날개를 열고 붕 날아올랐어요. 잘가 빨간 콩알아. 또 놀러 갈게. 칠성 무당벌레가 산 쪽으로 멀어졌어요. 오늘은 그 산에 다녀왔어요. 쨍쨍 여름마당.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 여름날입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강물에서 물장난하며 놉니다. 강가에서 풀을 뜯던 소도 더위를 참지 못하고 강물에 들어가 꼬리로 물을 뿌립니다. 마당에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마당 한쪽에는 맨드라미와 봉선화, 곽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강아지도 나와 놀고 염소와 닭도 돌아다닙니다.
저게 뭐지? 작은 벌레가 맨드라미 이파리에서 꿈틀거리네요. 점박이 꽃무지입니다. 풀색 등에 반질반질 윤이 나네요. 가만 보니 딱지 날개에 흰 무늬가 흩어져 있어요. 손가락으로 톡 점박이 꽃무지를 건드려 봅니다. 그 순간 점박이 꽃무지가 딱지 날개를 열고 포로롱 날아갑니다. 자박자박 담장 밑으로 걸어갑니다. 담장 밑에 새까만 점들이 꼬물꼬물하네요. 쪼그려 앉아 땅바닥을 들여다보니 우와, 작은 개미들이 새까맣게 줄을 지어갑니다. 비가 오려나 봐요. 개미들이 길게 줄지어 이동하면 비가 온다고 합니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어디선가 청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감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감나무 밑으로 가서 나무를 올려다봅니다. 청개구리는 주변의 색에 따라 몸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감나무 잎과 똑같이 초록색을 띤 청개구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청개구리는요, 비가 오려고 하면 개굴 기운차게 운답니다. 후두둑 후두둑 청개구리 울음소리를 신호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산에도 비가 옵니다. 강에도 비가 옵니다. 감나무 잎에도 비가 옵니다. 빗방울들이 마당에 떨어지며 물이 고입니다. 고인 물 위에 또 빗방울들이 떨어집니다. 돌담 밑에 두꺼비가 한 마리 꼼짝 않고 토닥토닥 비를 맞고 있습니다. 달팽이도 풀잎 위에 앉아 가만히 비를 맞습니다. 두꺼비랑 달팽이는 비를 맞는 것이 좋은가 봅니다. 백일홍 꽃잎 아래 나비가 날개를 접고 숨어 있네요. 행여 날개가 젖을까봐 비를 피하고 있나 봅니다. 비에 젖으면 안 될 텐데. 두 손을 모아 나비에게 우산을 만들어 줍니다. 넓적한 이파리 아래에선 배짱이가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나비랑 배짱이는 비를 맞는 게 싫은가 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돌담 밑에 봉선화가 고개를 듭니다. 참나리도 활짝 피었습니다. 호박꽃도 환하게 피어납니다. 장독 밑에 맨드라미가 닭벼처럼 붉습니다. 강아지도 염소도 닭들도 마당으로 다시 나옵니다. 돌담 구멍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게 뭐죠? 으악, 구렁이에요. 구렁이는 비가 오고 나면 몸을 말리려고 밖으로 나오기도 한답니다. 구렁이를 보고 놀란 두꺼비가 몸을 커다랗게 부풀려 맞서 봅니다. 구렁이가 꿈틀꿈틀 몸을 흔들며 다시 돌담 구멍으로 스르륵 들어갑니다. 해가 집니다. 마당 평상 위에서 밥을 먹습니다. 지붕에서는 밭꽃이 하얗게 피어납니다. 개구리도 두꺼비도 구렁이도 다 집으로 돌아갔는지 조용합니다. 어디선가 소쩍새가 웁니다. 마당 위에 달이 떴습니다. 마당 위에 별이 떴습니다. 마당 위에 반딧불이들이 깜빡깜빡 돌아다닙니다. 모두 깊이 잠든 한여름 밤입니다. 아빠, 너 왜 안 자? 얼른 자야지. 책이 짧아. 얼른 자. 싫어, 너무 재서 아빠 이걸 알려줘봐. 고개 저쪽으로 돌리고. 고개 저쪽으로 돌리고. 그럼 너무 더워. 고개만 돌려. 풍성한 가을 채소밥.
고추잠자리 한 마리 지지대 위에 살포시 앉았어요. 살금살금 다가갔더니 휙 파란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따사로운 가을 햇볕에 초록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이곳은 우리 할아버지 채소밭입니다. 오늘도 할아버지는 부지런히 수확을 하고 있어요.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채소를 모두 거두어 들여야 하거든요. 쓱쓱 싹싹 할아버지가 낫으로 들깨를 베요. 파릇했던 깻잎이 누래지면 들깨가 다 익은 거예요. 들깨 줄기를 싹싹 베어내 탈탈 털면 고소한 들깨가 쪼르르 떨어져요. 이영차 고구마 줄기를 쑥 잡아당기니 땅속에서 자주새 고구마가 줄줄이 달려나와요. 달콤한 고구마는 뿌리가 커진 거예요. 고구마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부지런히 캐야 돼요. 서리를 맞으면 고구마가 쉽게 썩어버리거든요. 아, 저게 뭐지? 배추잎 위에 꼬물꼬물 꿈틀꿈틀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으악, 배추벌레가 오물오물 배추잎을 갉아먹고 있어요. 배추벌레가 지나간 곳에는 동글동글 까만색 똥이 있어요. 달팽이도 오물오물 배추잎을 갉아먹고 있어요. 달팽이가 지나간 곳에 꼬불꼬불 초록색 똥이 있어요. 내 키보다 크고 할아버지 얼굴보다 잎이 넓은 건 바로 토란이에요. 잘 자란 토란잎은 하도 커서 우산 같아요. 작은 감자처럼 생긴 토란 알줄기는 땅속에서 자라지요. 미끌미끌한 토란 알줄기로는 국을 끓여 먹어요. 토란잎 우산을 쓰고 채소밭을 거닐다 까슬까슬 털이 난 꼬투리를 보았어요.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 까보니 동글동글한 노란 콩이 떼구르르 떨어져요. 할아버지는 이 노란 메주콩으로 된장을 담글 거래요. 한 발짝 한 발짝 옥수수밭으로 들어가요. 키 큰 옥수수밭에 들어오니 온통 옥수수 줄기만 보여요. 길쭉한 옥수수 잎에 풀무치가 앉아 야금야금 잎을 갉아먹고 있어요. 풀무치는 옥수수 잎과 색깔이 비슷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 힘들어요. 찌쭈 찌르르르 키다리 해바라기 꽃에 작은 박새가 거꾸로 매달려 씨를 빼먹고 있어요. 노랗던 해바라기 꽃이 시들어가면 해바라기 씨가 까맣게 익어요. 새들은 고소한 해바라기 씨를 아주 좋아해요. 채소밭 둘레에는 호박이 자라고 있어요. 늙은 호박은 울퉁불퉁하고 아주 커다래요. 늙은 호박 속에는 납작한 씨들이 가득 들어있지요. 호박씨를 빼내고 난 주황색 속으로 달콤한 호박죽을 끓여 먹어요. 끙! 다 자란 호박은 혼자서 들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해가 저물어 가요. 할아버지가 둥그런 호박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요. 나도 토란 바구니를 들고 종종종 따라가요. 눈 내린 겨울공원. 공원에 겨울이 오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마른 잔디 위로 찬바람이 불어요.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아요. 자박자박 발자국 소리가 조용한 공원에 울려 퍼져요. 눈이 내려요. 눈은 나무와 풀과 길을 뒤덮어요. 공원에 사는 수많은 생명이 새하얀 눈 속으로 한꺼번에 숨어요. 눈 내린 공원에 누가 있나 찾아볼래요? 늠름하게 서 있는 푸른 나무는 바로 소나무예요.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앙상한데 소나무는 여전히 싱싱한 초록잎을 달고 있어요. 뾰족뾰족한 바늘잎은 새 잎이 나는 봄보다 겨울에 더 짙은 푸른빛을 띄어요. 낙엽이 진 나뭇가지 위에 소복소복 눈이 쌓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가지마다 겨울눈이 달려 있어요. 솜털로 감싸인 목련의 겨울눈이에요. 겨울눈이 털옷을 입고 봄을 기다려요. 나뭇가지 사이에 붙은 손톱만한 건 바로 노랑 쐐기나방의 꽃이에요. 흑갈색 줄무늬가 한 줄, 두 줄, 세 줄. 노랑 쐐기나방 애벌레는 추운 겨울을 따뜻한 고치 속에서 보내요. 빨간 열매를 단 나무도 있어요. 산수유 나무예요. 조그맣고 빨간 열매가 조롱조롱 매달려 있네요. 늦여름에 열린 열매가 겨울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달려 있어요. 휙, 휙. 아, 무슨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났어요? 조용한 공원에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딱새예요. 가슴이 노란 딱새가 꽁지깃을 까딱거리며 빨간 산수유를 먹고 있어요. 배고픈 새들은 공원의 열매 덕분에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어요. 따뜻한 양지 쪽으로 걸음을 옮겨요. 낙엽을 살짝 들추어 보니 무당벌레들이 오종종이 모여 있어요. 겨울잠에 깊이 빠져 있나 봐요. 무당벌레들은 여럿이 모여서 겨울을 나요. 함께 있으면 덜 춥고 봄이 되면 얼른 짝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낙엽 밑에도? 낙엽인 줄 알고 다가갔다 깜짝 놀랐어요. 낙엽이 아니라 네 발 나비였어요. 네 발 나비가 팔랑팔랑 저만치 날아가요. 눈 위에 난 발자국을 따라가요. 꽥꽥 꽉꽉 떠들썩한 소리를 따라가요.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내가 온 걸 아나 봐요. 바로 청둥오리였어요. 눈 쌓인 연못가에 청둥오리들이 서 있어요. 발이 시리지도 않은가 봐요. 청둥오리들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추운 곳을 찾아 날아갈 거예요. 눈 내린 공원에는 조용히 겨울을 나는 생명이 많아요. 겨울이 오면 찾아보세요. 누가 봄을 기다리는지.